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년중개사TV 중개사 배이사입니다. 이제 중개사 시험이 92일밖에 안 남았어요. 92일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중개사 시험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방법들과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는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트리밍만 계속 해가지고 이것도 안 찍다 찍으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일정하게. 시험이 몇 시에 시작이죠? 한번 볼까요? 시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교시를 보고요. 2교시는 1시부터 2시 40분까지 보고, 그리고 2차 시험 2교시는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보네요. 이게 나눠져 있네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두 번만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나눠서 보네요. 2교시를 2차 시험을 나눠서 두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나눠서 보네요.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9시 30분에 시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뭐 9시에 일어나갖고 좀 씻고 민기적 되다가 공부하러 한 10시쯤 나가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9시 30분에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은 못해도 8시 반에는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거나 8시 좀 멀리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8시엔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때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뇌가 안 깨있는 상태예요. 9시까지 자야 되는데 얘가 오늘 유난히 일찍 일어나갖고 피곤하게 뇌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시험 시작 한 2주 전부터는 일어나야 되는 시간, 내가 9시 반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내가 몇 시에 집에서 일어나야 된다를 정하시고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나셔서 똑같이 시험 보는 패턴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셔서 비몽사몽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두 번째, 일어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웬만하면은 간단하게 식사하세요. 뭐 든든하게 먹는다고 막 이것저것 막 먹고 막 이러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가볍게 그냥 죽이나 샌드위치, 부담 안 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막 속 울렁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커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 하면은 한 최소 1시간 전에서 한 2시간 전, 입실 전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9시에서 1시간 전, 8시에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시험 30분 전부터, 입실 30분 전부터는 절대 커피, 물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 하세요. 그 시간에 책 보고 뭐하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공부는 평소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본다고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시험 시간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비우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세요. 그럼 중간에 이제 배고프면 어떡하냐? 이게 세 번째 꿀팁이에요. 그 스니커즈 같은 게 있어요. 스니커즈, 그 초코바 같은 거죠. 초코바인데 긴 거 말고 미니 스니커즈라고 있어요. 그 미니로 나온 거, 그런 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챙겨가세요. 그리고 물도
500ml짜리 페트병으로 한 통 챙겨 가시고요. 배고프실 때마다 하나씩 드세요. 물은 최대한 조금 드시고요. 배고프면은 당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초코바는 계속 드세요. 이게 뭔가 씹으면은 또 두뇌 회전도 빨라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제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 텐데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돼요.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80번까지 1차가 1번부터 80번까지 각 과목당 40문제죠. 100분이에요. 그러면은 최소 한 문제당 1분, 최대죠. 네, 최대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100분인데 80문제니까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너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검토해야 되죠. 답안지에다가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답안지 체크한 거랑 맞는지 한 번 더 비교해서 다시 체크해야 되죠. 그게 대략적으로 20분은 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한 문제당 할당 시간은 30초. 이게 30초가 말로 들으면 30초면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빠른 시간 아니에요. 한 지문 읽는데 30초면은 5개잖아요. 6초예요. 6초인데 한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그거 6초 안에 못 읽으면 안 돼요. 예. 성인이시라면은 최소 30초, 그래도 평균적으로 30초 안에는 다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모르는 문제라든지 잘 모르겠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한 번씩 다시 풀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점검도 할 수 있고 답안지 체크한 것도 검토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문제는 빨리빨리 푸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암기법을 잘 외워놓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암기법 나오는 문제들은 5초 안에 풀어요. 예. 정말 5초 안에 풀어요. 그러면은 25초를 버는 거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30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 그 25초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번 문제부터 천천히 쉬운 문제들이 나오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페이스를 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데, 첫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빡 나와버리면은 이거 뭐지? 첫 번째 문제부터 넘어가야 되나? 하고 붙잡게 돼요. 얘를 1번 문제를 붙잡게 돼요. 절대 붙잡으시면 안 돼요.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딱 봐서 모르겠어, 보면 알 것 같아, 그러면 보셔도 되는데, 쫙 읽었는데 야 이거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별표 쳐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게 몰라 그러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있어요. 좀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1번 문제 어려운 게 딱 나와버리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2번 문제를 안 풀어버려요. 1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 문제 틀려도 돼요. 그 다음 문제부터 푸는 게 중요한데, 1번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 다음 문제 시간 배분을 못해요.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 문제부터 뭐 5초, 10초, 15초 뭐 이런 20초 안으로 짝짝짝짝짝 풀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1번 하고 3번 붙잡고 있어. 2번 풀었어요. 20초 안에 풀었어. 3번 딱 풀려고 그러는데 또 어려워. 또 3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리예요. 끝났어요. 그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예. 그거는 뒤쪽이 정말 쉽게 나온다고 해도 힘들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문제집 받으면은 문제가 인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보죠. 넘겨보면서 대충 문제 난이도를 쓱 풀는 거예요.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은 문제 딱 보면은 문제 지문 눈에 딱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딱딱 보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 쉬운 문제, 이거는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고 딱 대충 보여요.
그러면은 쓱 넘기면서 아 여기는 쉽고 여기 어렵고 쉽고 딱 보여요. 그러면은 기억을 해두세요. 아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는 좀 쉬운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게 딱 보이면은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딱 종치면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 쉬운 거부터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쉬운 거부터 2번, 3번 페이지부터 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 쉬운 문제들부터 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차근차근히 푸는 거예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해요. 예. 시간 배분 못 해갖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시간 배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특히나 학계론 문제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에서 안 풀리잖아요. 한 번, 두 번 풀어서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포기해요. 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답안지 체크까지 다 해놓고 검토까지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도 시간이 뭐 한 10분, 15분이 남았다 그러면 그때 푸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풀어놓은 거부터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답안지에 적어야지 그게 답이지 문제지에 표시만 했다고 답이 아니거든요. 일단 답안지에 옮겨놓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으면 냅뒀다가 답안지 옮겨놓고 나머지 문제들이 다 맞는지 일단 그거부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푼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2.5점이에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답안지에 다 옮겨놓고 답안지랑 문제지랑 맞는지 검토해서 잘 맞게 마킹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 못 푸는 문제들 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검토 체크 해야 되는데 검토 체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시면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문제들은 제껴놓고 일단 마킹부터 해놓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푸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꿀팁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찍기예요. 찍기. 문제를 푸실 때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예, 쉬운 문제. 아 정말 이거는 이게 답이 아니면은 답이 다 나머지는 될 수가 없다. 이건 때려 죽여도 이게 답이다. 확신드는 거. 문제 풀면서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세요. 문제지에다가 뭐 1번 있잖아요. 아 이거 쉬워. 이건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건 내가 확실히 정답을 알아. 그러면 1번, 뭐 3번 체크하고 1번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시고요. 자 2번 중간이에요. 풀었어. 아 근데 2번이나 3번 같아. 2번이나 3번 같은데 3번 같아. 그런 문제들은 세모 쳐놓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3번 아 정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별표 쳐놓고 넘어가세요. 별표 쳐놓고 넘어가시고 답안지에다가 체크를 문제를 이제 1번에 3번 뭐 2번에 3번 뭐 4번은 모르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3번 체크하고 이거 확실히 아는 문제죠. 1번 문제는 1번에 3번 확실한 거죠. 앞에 1번에다가 답안지 마킹하는데 1번에다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하셔야 돼요. 까만색으로 하면 그것도 인식돼요. 빨간색은 인식을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고 넘어가시고 2번 잘 모르겠어. 2번 3번 중에 모르겠어. 그러면 세모 쳐놓고 넘어가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쫙 80번까지 해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진 문제들 답이 확실한 거죠? 그것들 답을 세는 거예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1번이 정답인 게 몇 개인지 2번이 정답인 게 몇 개인지 3번이 정답이 몇 개인지 다 세는 거예요. 만약에 1번 정답인 것만 세요. 1번 정답인 게 8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2번 10개가 나왔어요. 3번 4개가 나왔어요. 4번 뭐 8개가 나왔어요. 5번 4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3번이랑 5번이 좀 부족한가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부족한 게 번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부족한 게 있겠죠? 근데 꽉 찬 문제들이 있어요. 꽉 찬 문제들 8개씩. 왜냐면은 80문제에 오지선다형이니까 정답이 과목당 40문제니까 과목당 8개씩 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번 답이 8개, 2번 답이 8개, 3번 답이 8개, 4번 답이 8개, 5번 답이 8개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민법, 학계론 둘 다.
그렇게 예전 수능이 그랬죠. 예전 수능이 그렇게 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는데 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답인 게 8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번호는 찍으면 안 되죠. 예. 모자란 번호로 다 밀어야겠죠.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맞춰요. 근데 이것도 보고 찍으셔야 돼요. 아까 3번 아니면 4번이다. 아리까리 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5번이 모자르다고 그거를 5번으로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이나 4번이 정답인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5번으로 밀어버리면 그거는 확률이 없어요. 그럴 경우엔 잘 보고 3번이 꽉 찼는지 4번이 꽉 찼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중에 부족한 걸로 하나 밀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뭐 이거는 3번 아니면 4번인데 5번이 모자르니까 5번으로 다 밀어버리자 하면은 그건 확률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는 꼭 시험장에서 준수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가다반이 올라오겠죠? 예. 가다반 올라올 때 A 유형, B 유형,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잘 보고 체크하시고요. A 유형인데 B 유형 답안지 가지고 맞추시면 다 틀려요. 예, 맞는 거 없어요. 문제는 똑같은데 배열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예. 해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킹? 치팅이죠. 예. 컨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 보시고 가다반 체크하시고요. 가다반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거의 그대로 가요. 예. 요즘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그 이의 신청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달라요. 합격률이 낮게 나오면은 어렵게 나와갖고 합격률이 낮게 나오면은 이의 신청을 받아줘요. 합격률을 좀 올려야 되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평균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평균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중후반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거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의 신청 절대 안 받아줘요. 정말 심각한 오류 아니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합격률 더 높이면 안 되니까. 이게 답이 바뀌는 경우는 없고 중복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으로 거의 돼요. 그러면은 합격률이 더 올라가니까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꼭 지켜야 될 꿀팁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90일 초반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꼭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합격하셔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다시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사였습니다.